말단 병사의 전설 제43장 목성은 여전히 고요했다. 얼마 전 부대 기지에서 끔찍한 학살극이 벌어졌다는 걸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곳 K구역에 주둔 중인 부대가 단 하나뿐이라는 점이었다. 여기서 웬만한 폭발이 일어나도 부대 본진이 터진 게 아닌 이상 감시용 레이더를 지켜보는 병사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매주 한 번씩은 이 일대에서 연쇄 폭발음이 들려오는 게 일상이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이곳을 즐기러 온 군 간부들은 늘 통신기를 꺼버리고 하루쯤 지나야 다시 켜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가 잠시 연락이 끊긴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었다. 다들 어디 갔는지 뻔히 알고 있었으니까. K구역은 외형상 평온했지만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곳곳에 흘렀다. 셀 수 없이 많은 초소형 정찰 위성이 K구역 전체를 감시하고 있었고 기지의 방공기관포와 벽체에 숨겨진 지면 레이저포들이 모두 전개되어 사방으로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기지 안의 여군들은 전투복을 완전 무장한 채 각 입구에 흩어져 있었다. 모두 금속판으로 급조한 바리케이드에 몸을 숨기며 무표정한 얼굴로 장비 점검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며 복도를 걷던 유아은. 눈빛은 침울했고 그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이 여군들을 이끄는 강진우에게 이런 길을 걷게 한 것이 과연 옳았는지 확신이 없었다. 존엄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내건다는 게 과연 그럴 만한 일이었을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는 와중에도 유아은은 여군들의 무표정한 얼굴 속에서 불꽃처럼 타오르는 눈빛을 발견했다. 그 눈빛만큼은 확실했다. 그녀들은 이미 각오를 마쳤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곧 군 간부들의 부하나 가족들이 연락을 끊은 이들을 찾기 시작할 것이고 비록 거짓 통신으로 그들을 떠났다고 속일 수는 있어도 결국엔 직접 찾아오게 될 거란 걸. 그리고 그때 자신들이 이 군 간부들을 학살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특히 그 간부들 중 일부는 높은 자리에 있는 집안 출신이었고 그런 가족들이 이를 알게 된다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지상군만으로는 막아낼 수 있을지 몰라도 전함이 동원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전함 한 척의 일제 사격만으로도 이 K구역 전체는 행성 지도에서 지워질 테니까. 여자들도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다. 그런데도 왜 반란을 준비하는 걸까? 유아은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동료들의 심정을. 아무런 저항도 없이 도살당하느니 차라리 싸우다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사장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자신들을 통째로 폭사시킬 수도 있겠지만 유아은은 후회했다. 여군들 몸 안에 소형 폭탄이 이식되어 있다는 걸 말해주지 않은 것을. 그랬다면 아무도 반란을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왜 사장님은 이 사실을 숨기고 단지 위치 추적 장치라고만 설명했던 걸까? 어쩌면 삶의 목표를 잃은 이들이 그걸 알게 된다면 스스로 삶을 포기할까봐 두려웠던 걸지도 모른다. 자신 역시 한 여군이 신경 이상으로 K구역 밖으로 나갔다가 자폭한 이후에야 몸속에 폭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 자살 충동이 몰려왔었다. 다행히 그 사실을 공유한 다른 동료가 눈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습을 보고 삶의 소중함을 깨달았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다. 혼잣말처럼 뒤죽박죽된 생각 속에 도달한 곳 유아은은 결국 목적지에 도착했다. 닫힌 문을 바라보며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벨을 누르려는 순간 자동문이 스르륵 열렸다. 유아은은 문 앞에 선 채 안쪽 풍경을 보고 얼어붙었다. 소파 위, 침대 위, 책상 앞방 안에는 10명의 소희들이 각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다. 언니도 왔네요. 방긋 웃으며 인사한 건 에이서였다. 다들 왜 여기 모여 있는 거야? 강진우 대위는? 유아은은 멍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다. 에이서는 어깨를 으쓱였다.
나도 잘은 모르겠어. 그냥 다른 애들 따라온 거야. 강진우 대위는 지금 샤워 중이야. 그러곤 욕실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샤워기 물소리와 함께 흥얼거리는 콧노래가 들려왔다. 유아은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저 소녀는 앞으로 닥칠 일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다. 자신이 여기까지 온 건 그에게 상황을 설명해주기 위해서인데, 그런데 이 소위들은 왜 여기에 모인 거지? 혹시 다들 자신과 같은 생각을... 유아은은 고개를 돌려 익숙한 얼굴들을 향해 시선을 보냈다. 임설인, 안지훈과 함께 부관 역할을 맡고 있는 이하진, 그리고 재수연. 하나씩 눈빛으로 묻고 싶었지만 모두 고개를 살짝 저을 뿐이었다. 그들도 다른 사람들 따라 여기 온 것이었다. 그때 책상 앞에 서 있던 금발의 소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가 자매들을 여기로 불러 모았습니다. 유아은은 그 말에 놀라 시선을 돌렸다. 말한 이는 사혜린. 부대 내에 유일하게 남자친구가 있는 소희였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혹시 강진우에게 남자친구가 살해라도 당한 걸까? 복수하려는 건가?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어떤 증오도 읽히지 않았다. 그렇다면 대체 왜? 유아은이 무언가 물어보려던 찰나 욕실의 물소리가 멈췄고 이내 문이 열리며 뜨거운 수증기를 몰고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타올 하나만 허리에 감고 몸을 닦으며 나오던 강진우는 핫뜨거운 물 진짜 시원하네. 한마디 내뱉다가 대위님, 충성. 11명의 여군 장교들이 일제히 정자세로 경례를 올리는 바람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경례에 대한 답례를 하지 않자 여군들은 그 자세 그대로 강진우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문제는 강진우가 지금 입고 있는 게 딱 한 장, 허리에 감은 수건 하나뿐이라는 점, 그리고 그 수건조차 상반신을 닦기 위해 한 손에 들고 있었기에 강진우의 대부분의 몸, 적나라하게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었다. 방 안은 말 그대로 숨소리 하나 없이 정적에 잠겨 있었다. 여군 장교들 역시 깜짝 놀랐다. 설마 강진우가 옷도 안 입고 나올 줄은? 아무리 시선을 아래로 내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호기심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 그래서 모두가 슬쩍 아래쪽을 힐끔, 다시 위로. 너무 빨라서 제대로 본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또 한 번 힐끔, 그리고 부랴부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강진우 역시 그녀들의 시선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느끼고는 멍하니 따라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으악! 맙서사! 비명을 지른 그는 정광석화처럼 욕실 안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그 모습에 여군 장교들은 당황했다가도 곧 웃음이 새어나왔다. 강진우가 욕실로 뛰어들고 나서야 모두 경례 자세를 풀었다. 상관이 자리를 비웠으니 경례도 의미 없었다. 그럼 강대위님, 너희가 들어온 거 몰랐던 거야. 유아은은 멍한 얼굴로 사혜린에게 물었다. 문이 잠겨있진 않더라고. 아마 샤워 소리 때문에 우리가 들어온 걸 눈치 못 챈 거 아닐까? 사혜린은 고개를 저으며 그렇게 대답했다. 한편 욕실 안에서는 강진우가 벽을 주먹으로 치며 괴로운 신음을 흘리고 있었다. 완전 망신이야. 부임한 지 하루도 안 됐는데 팬티도 벗겨지고 이번엔 아예 다 들켰어. 왜 나는 매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야? 이러다 진짜 장가도 못 가겠다고. 물론 샤워기 물소리가 멈춘 상황에서 이 말은 고스란히 방 밖에 있는 여군들의 귀에 들려왔다. 누가 대체 팬티까지 봤다는 거야? 전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던 그때 에이서가 슬쩍 임설인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 순간 방 안은 잔뜩 긴장감으로 뒤덮였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풀리며 웃음꽃이 피어났다. 그 중에서도 임설인은 에이서의 눈짓을 보고 얼굴이 괜히 붉어졌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얼굴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그레해진다. 그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강진우의 침대 옆에 개켜진 옷을 바라보았다. 이래선 대위님이 절대 못 나오시겠네? 하지만 우리도 이 일 때문에 모인 거잖아. 시간 없어. 결국 그녀는 옷을 들고 욕실 문 앞에 가서 말했다. 대위님, 옷 여기 있어요. 빨리 입고 나오세요. 지금 논의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욕실 안에서 이 말을 들은 강진우는 이 사람들 안 나가겠구나 직감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머리만 쏙 내밀더니 그녀가 든 옷을 낚아채고는 순식간에 다시 쏙 들어갔다. 그 광경을 본 여군 장교들은 왠지 모르게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리고 다시 피식 웃음이 흘렀다. 사실 그녀들은 그동안 온갖 추태를 부리는 남자들의 몸을 수도 없이 봐왔기에 남자의 벗은 몸에 별 감흥도 없었다. 마치 죽은 돼지를 보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강진우는 달랐다. 그는 부끄러워했다. 그건 그녀들이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다. 그동안 자신들이 남자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걸 강요당했던 시절이 있었기에 부끄러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수치처럼 느껴졌고 되레 그 감정을 철저히 죽여왔던 그녀들에게 남자의 수줍음은 뭔가 색다른 쾌감을 줬다. 마치 복수 같았다. 물론 강진우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앞으로 수없이 얼굴이 붉어지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운명이었다. 한참 뒤, 옷을 다 입은 강진우가 기침 한번 하며 등장했다. 얼굴은 여전히 붉었지만 눈빛만큼은 다시 냉정해졌다. 여군 장교들도 곧장 자세를 가다듬고 경례를 올렸다. 대위님, 충성. 모두 수고 많다. 강진우도 반듯하게 경례를 돌려주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책상 옆 의자에 앉았다. 다리를 꼬고 앉아 기침을 한 번 더 하곤 말했다. 다들 앉지. 무슨 일로 날 찾은 거지? 사혜린이 나서려던 찰나 유아은이 먼저 벌떡 일어섰다. 그녀는 강진우를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대위님, 군 간부들을 사살한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계십니까? 강진우는 이미 마음을 추스른 듯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히 알죠. 간부들의 가족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쳐들어오겠죠.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강진우의 태도에 유아은은 경악했다. 설마 한 부대가 은하계 전체와 맞붙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분노를 억누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대위님은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하, 내가 그런 멍청이로 보여? 한 부대가 수많은 군대를 상대할 수 있을 리 없죠. 강진우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 말에 유아은의 마지막 이성이 끊어졌다. 그걸 알면서 왜 그런 짓을 하신 겁니까? 왜 우리를 그런 길로 이끌었어요? 이러다 우리 전부 처형당한다고요. 분노에 휩싸인 그녀는 달려들 기세였지만 강진우는 빠르게 그녀를 끌어안았다. 진정해. 그렇게 흥분하지 마요. 내가 못 이긴다고 했지. 이길 방법이 없다고는 안 했잖아요. 움직일 수 없게 껴안긴 유아은은 마지막엔 이빨이라도 쓸 참이었지만 그 말에 그만 멈칫했다. 이길 수 있다고요? 강진우는 그녀를 살짝 풀어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유아은은 여전히 그의 무릎 위에 앉아 있었지만 말에 정신이 쏠려 있었다. 정면 승부로는 절대 못 이기죠. 그러니까 우린 머리를 써야 합니다. 머리를 쓴다니요. 그제야 유아은은 자신이 그의 가슴을 짚고 무릎에 앉아 있다는 걸 깨닫고 황급히 일어나 옆으로 비켰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그러거나 말거나 강진우는 태연했다. 맞아요. 머리를 써야죠.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 세상이 당신들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연방군은 어떤 입장이 될까요? 에이서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그야 뭐. 당연히 연방군의 명성은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다가 문득 눈이 동그래졌다. 유아은은 그제야 강진우의 의도를 알아챘다. 혹시 우리 존재를 세상에 알려서 연방군이 몰래 처형하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건가요? 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알리죠? 우리는 지금 송신이 안 되는 네트워크에 갇혀 있는 데다가 시간도 없잖아요. 군 간부들이 곧 이 사실을 알고 병력을 보낼 텐데 그 간부들 여기 올 땐 통신기를 꺼두죠. 그리고 24시간 뒤에야 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아직 18시간 남았네요. 그동안 우린 방송국을 찾아가서 진실을 알릴 수 있어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굳었다. 유아은의 얼굴은 더 창백해졌다. 무슨 일 있어요? 혹시 무리인가요? 강진우는 그녀들이 꺼리는 이유가 혹시 신분 노출을 꺼리는 건가 싶어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만약 여러분의 정체를 세상에 알릴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위기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곤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다면 나 혼자 여기 남아서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 순간 모든 여군 장교들은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말, 그리고 그의 눈빛은 같이 죽자는 말이 아니었다. 끝까지 함께 살자는 말이었다. 그 순간 그녀들의 가슴속 어딘가에서 뭔가가 뒤집혔다. 지금껏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묘한 감정이었다. 유아은은 주변 여군들의 눈빛을 찬찬히 훑어보았다. 그 눈빛에 담긴 감정을 읽은 그녀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의 정체가 세상에 알려지는 건 개의치 않아요. 문제는 우리는 K구역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밖으로 못 나간다고. 왜? 강진우는 놀라움에 눈이 동그래졌다. 유아은이 대답을 망설이고 있을 때 에이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몸 안엔 감시 장치가 있어요. K구역을 벗어나는 순간 군부 시스템에 감지되어 그 순간 부대에 이상 발생 경보가 떠서 바로 군본부가 알아차릴 거예요. 강진우가 무언가 말하려는 찰나 그게 아니에요. 유아은이 절규하듯 외쳤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감시 장치가 아니라 폭탄이에요. 우리 몸속에 있는 건 폭발 가능한 폭탄이란 말이에요.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뭐라고? 강진우가 반사적으로 소리쳤고 여군들조차 믿기지 않는다는 듯 유아은을 바라보았다. 강진우는 모두가 충격에 빠진 걸 보며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차분히 물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도대체... 유아은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미안해요. 일부러 숨긴 건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조차 잃게 될까봐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 더는 숨길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남은 길은 단 하나뿐이니까요. 모두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이어갈 이야기가 무엇인지 몰라도 몸속에 폭탄이 있다는 말만으로도 이미 모든 운명이 결정된 것 같았다. 우리는 구아가 아니에요. 연방정부가 보호한 존재도 아니고요. 유아은의 목소리는 낮고 슬펐다. 우리는 연방의 재계정계 군부를 뒤에서 조종하는 누군가에게 길러진 존재들이에요. 그 말에 모두의 숨이 멎는 듯했다. 그간 자신들은 단지 연방의 실험 혹은 시스템 속 피해자일 뿐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것조차 아니었다. 누군가의 의도된 창조물이었다는 사실에 모두의 시선이 흔들렸다. 난 그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진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이 한 행위를 보면 상상이 가요. 하나의 행성을 아예 고아 훈련 캠프로 만들고 매년 수백만 명의 소녀를 성인이라며 어딘가로 보내버린다는 것만 봐도요. 그 말에 강진우는 정신이 멍해졌다. 수백만 명. 그는 처음엔 고아 캠프에 몇백, 많아야 몇천 명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행성 단위, 수백만 명 단위라니. 자신은 뭐 한 줌 고아들 먹여 살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건 차원이 달랐다. 아버지를 팔아도 모자라겠는데? 임설인과 에이서가 눈빛을 주고받고 결국 임설인이 입을 열었다. 언니, 나도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은 들었어요. 근데 이해가 안 갔어요. 재계, 정계, 군부를 다 쥐고 있다면서 왜 굳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길러서 써야 하는지. 유아은은 그 말을 듣고는 슬프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그가 진짜로 필요한 건 충성스러운 부하였기 때문이에요. 진짜로 죽을 각오로 복종할 그런 부하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위해 길러진 도구들이었죠. 강진우가 그 말을 받아쳤다. 충성스러운 부하가 필요하면 돈으로 사면 되잖아요. 권력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짓을. 그는 단순한 충성이 아니라 연방을 무너뜨릴 만큼의 충성을 원하는 거예요. 유아은은 그 말을 차분히 했다. 연방을 무너뜨린다고. 미쳤군. 강진우는 황당한 듯이 말했다. 그렇게 대단한 힘을 쥔 사람이 왜 자기가 사는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 제국을 만들고 싶어 해요. 자신이 황제가 되려는 거죠. 유아은은 조용히 그렇게 말했다. 황제. 강진우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모르겠어요. 하지만 수집된 정보로 보면 그는 경제계를 거의 장악했고 정치계도 상당수 끌어들였어요. 군부도 지휘부 일부만 빼면 전부 손에 넣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임설이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그래도 통수권자만이라도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설령 우리가 죽어도 그는 반드시 제거될 거예요. 그 말에 죽은 듯 침묵하던 유아은의 눈빛이 반짝였다. 맞아. 연방의 중심에 있는 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강대위님, 당신만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부탁이에요. 이걸 꼭 통수부에 전달해 주세요. 그녀는 그렇게 외치며 가슴속에서 은색 디스크 하나를 꺼내 강진우의 손에 쥐어줬다.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이제 모든 걸 말할 수 있었기에. 그녀는 사실 이 진실을 누구보다 먼저 알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K구역은 나갈 수 없고 네트워크는 송신이 불가능했다. 이곳을 드나드는 간부들은 그저 유흥을 위해 왔다가 가는 쓰레기들이었기에 믿을 수도 없었다.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말해버리면 자기 부대 전체가 말소될 거라는 두려움에 묻어둔 진실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말했다. 마지막 희망이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강진우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유아은에게서 넘겨받은 은색 디스크를 들고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 삐삐. 갑자기 방 안의 통신 시스템에서 알림음이 울리더니 긴박한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대위님. 지휘실로 긴급 통신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최고 지휘관과의 직접 통화를 요구합니다. 모두가 순간 멍해졌다. 설마 군부에서 가장 침착한 임설인이 앞으로 나서 통신 시스템에 물었다. 발신 위치 확인됐나요? 아니요. 컴퓨터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아마 해킹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듯합니다. 그 말에 여군들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긴장을 살짝 풀었다. 군부라면 위치를 숨길 이유가 없지. 그제야 정신을 차린 강진우가 지시를 내렸다. 연결해줘요. 동시에 추적도 시작하고. 알겠습니다. 삐 소리와 함께 통신기에서 입체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 인물은 검은색 낀 로브를 입고 있었는데 소매와 가슴팍에는 괴상한 무늬의 구렁이 자수가 새겨져 있었다. 하얀 얼굴, 수염 하나 없이 매끈한 턱, 가느다란 눈매, 마른 체형 거딘가 기분 나쁜 느낌의 중년 남자였다. 그는 방 안을 훑어본 뒤 유일한 남자인 강진우를 바라보며 공손하게 손을 모아 인사했다. 무례를 무릅쓰고 인사드립니다. 저는 정기울라 합니다. 그리고는 상대의 반응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다. 이쪽이 강진우 대위님이시죠? 이토록 젊은 나이의 대위라니 정말 재능이 대단하십니다. 강진우는 그 인사에 어리둥절하게 손을 모으려다 멈칫했다.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난 당신을 모르는데. 후후, TV에 한 번이라도 나온 사람이라면 다 알지 않겠습니까? 정기 웃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방송에 나오긴 했지만. 강진우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연락처를 알고 통화를 시도한 거죠? 나도 이 방번호 모른다고요. 사실은 오늘 당신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러 왔습니다. 정기훈의 말은 웃는 얼굴과 달리 무겁게 다가왔다. 중요한 이야기? 강진우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때 정기훈과 담담하게 손을 들어 방 안의 여군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여성들 몸속에 있는 소형 폭탄. 그건 제 명령으로 심은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깨지는 듯했다. 강진우는 눈을 부릅뜨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내 놈이 그 황제병 걸린 미치광이냐. 여군들의 눈빛에도 살기가 번뜩였다.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온 그녀들에겐 이자는 죽여 마땅한 원흉이었다. 만약 이자가 영상이 아닌 실제로 앞에 있었다면 살아남기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기훈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태연하게 말했다. 하하, 오해입니다. 저는 그분의 충직한 신하일 뿐 현재는 조정에서 재상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우주에는 아직도 제국체제를 유지하는 국가들이 존재했기에 강진우도 재상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너희가 황제가 아니더라도 이런 짓을 주도했다면 똑같은 죄야. 만약 내가 눈앞에 있었다면 난 주저없이 내 대가리를 박살냈을 거다. 말은 강진우가 했지만 여군들 또한 이를 악물고 눈빛으로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정기훈은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대위님, 그렇게 흥분하실 필요 없습니다. 혹시 부하들의 자유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 말에 강진우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다. 아이고 형님. 저희 초라한 집에 직접 찾아와 주시다니 영광입니다. 감격에 몸둘바를 모르겠네요. 최고급 차와 술을 준비해놨으니 언제든 방문해주세요. 제발. 우리 귀하신 형님, 대인배 형님. 제 소중한 부하들이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의 갑작스러운 굽심 모두가 넋을 잃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격군들 눈엔 눈물이 맺혔다. 그는 자신들을 위해 원수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다. 정기훈은 처음엔 혐오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진지하게 강진우를 바라보았다. 예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인물이다. 정기훈은 감탄을 감추며 말했다. 강진우 대위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미 우리에 대한 정보를 상당히 파악하셨겠지요. 저희도 대위님과 부하들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여군들은 충격을 받았다. 우릴 계속 감시하고 있었다는 거야. 강진우는 여전히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다. 말씀만 하시죠.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요. 그 모습을 보며 여군들의 마음속엔 알 수 없는 안타까움이 피어올랐다. 정기훈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조건을 말했다. 첫째, 여러분은 앞으로 우리에 대해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군기 여대의 실체를 말라 연방군의 소행으로 몰아주세요. 우리는 그 대가로 여러분이 군 간부를 사살한 혐의에서 비롯된 모든 위험을 제거해드리겠습니다. 둘째, 우리에 대한 어떤 조사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유를 보장하고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조건입니다. 강진우 대위께서 우리 편에 합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마지막 조건은 아주 무겁고 단호하게 전달되었다. 모두가 말없이 얼어붙었다. 그런데도 강진우는 아무 일 없는 듯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다. 형님, 잠시 제 부하들과 상의 좀 하겠습니다요. 그리고 그는 돌아서며 여군들에게 진지한 눈빛으로 물었다.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은 어떻습니까? 유아원이 먼저 답했다. 장관님,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엔 이해 없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는 사실 그녀들은 이미 눈빛만으로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제껏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저 조직의 실체를 캐볼 엄두도 나지 않았다. 그러나 세 번째 조건에서 모두가 결코 동의할 수 없었다. 자신들의 자유를 위해 강진우를 그들 손에 넘길 수는 없었다. 그가 더럽혀지는 건 차라리 자신들이 죽는 편이 나았다. 하지만 강진우는 그녀들이 말끝을 맺기도 전에 돌아섰고 엄숙하게, 또렷하게 말했다. 좋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말에 여군들은 동시에 외쳤다. 안 돼요. 그건 반대예요.